안녕하세요. 상담 이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실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실 치료에서 주요 개념이라든가 현실 치료에서 추구하는 어떤 인간관, 그리고 심리적 문제의 어떤 그 형성, 이런 등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현실 치료의 주요 개념은 무엇일까? 현실 치료에서 얘기하는 인간관.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결정론적 견해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현실 치료는. 결정론을 거부하고 인간은 긍정적이며 또 자신의 행동과 정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삶의 책임을 지는 실존인물은 실존적인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런 실존적인 존재라는 인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힘을 이용해서 좀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어떤 주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다. 뭐지? 그러니까 즉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어떤 결정을 하느냐죠. 자신이나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할 때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행복감을 느끼겠죠. 우리가 내 자신 통제하지 않을 때는 이건 참 힘들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과 환경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외부에서 환경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은.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책임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기 책임, 내 탓. 모든 게 내 탓으로, 너 탓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어떤 우리가 사람도 잃고 일도 잃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너 탓으로 돌렸을 때는. 내가 내 안에서 내 선택에서 문제 원인을 찾게 되면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어떤 일을 그르치지 않는 더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나의 원인으로 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도 우리가 관계도 잘할 수 있고, 자기 안에 성공적인 정체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 나한테 달려 있어요. 성공이 나한테 달려 있고, 행복도 나한테 달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건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 간다는 거죠. 소속, 생존과 살아, 또 힘, 자유, 즐거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소속하고 싶으면 소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속하고 싶은 어떤 소속의 사랑의 어떤 욕구에 우리가 결핍되어 있다.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면 우리가 소속되어 보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해보고, 사랑받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면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능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내가 힘이 필요하면 힘을 길러보는 거예요. 자유 한번 누려보고, 즐거움. 그러겠죠. 누가 즐겁지 않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냐. 진정으로 즐거움을 원하면 즐거움 선택합니다. 진정성을 봐야 돼. 핵은. 내 안에 그 진정성,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요인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직면해서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울증. 우울에서 얻는 뭔가 나의 어떤 기쁨, 즐거움, 이익이 있어서 우리가 우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이 우울이 싫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나도 모르는 나의 게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끼리 매맞은 아내, 때리는 남편도 있을 수 있죠. 때리고 매맞고, 이거는 무의식이 어떻게 보면 동일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때리고 맞는 거. 정말 내가 맞기를 원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맞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누가 매맞고 싶은 사람 없다. 정말 없다. 정말 매맞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매를 때린다면 죽을 각오로 하고 내가 매 맞는 거는 너라고 생각하면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무의식 작용 속에서 매를 맞아도 돼 하기 때문에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죽을까 진정으로 그러면은 매 맞은 환경을 벗어나야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무의식 작용 속에서 매 맞는 건 노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환경에서 다른 환경 바꿔가겠죠. 매 맞지 않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작용 속에서 예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때려도 맞을 수 있는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 거죠. 통제이론, 선택이론. 인간의 두뇌가 자기 행동의 통제 체제처럼 작용한다는 거. 자기 행동 통제 체제 우리가 함으로써 인간의 5가지 욕구가 인간에게 동기를 유발한다고 봅니다. 우리 5가지 욕구가 있죠. 인간의 욕구는 어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선택하냐, 어떻게 통제하냐, 컨트롤하냐. 인간의 모든 행동은 소속의 욕구를 가진다는 거. 어디든지 소속하고 싶어서 참 뭐 모임 동아리 많죠. 특히 뭐 여성들 몇 명 모이면 우리 모임 만들까? 모임 구성할까? 상당히 모임 동아리 이런 게 다 소속의 욕구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고 인간은 힘과 성취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성취에서 오는 그런 감. 성취하고자 하는 느낌. 자아실현. 이런. 인간은 재미나 즐거움의 욕구를 가진다는 거. 인생은 즐거워야 돼. 요즘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세대 결혼관도 즐거워야 돼.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재미든지 사람마다 어느 게 재미있는 부위는 영역은 다를 겁니다. 재미있고 즐거움의 영역은 각각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문화에서 한 즐거움과 어떤 재미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는 난 별로 즐겁지 않아. 놀이만 즐거워. 어떤 사람 난 놀이는 싫어. 공부하는데 학문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 나는 공부는 글씨만 봐도 까만 것만 봐도 머리 아파. 이건 재미없어. 여행만. 하여튼 뭔가 재미있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연결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욕구를 가진다는 거. 인간은 자유 혹은 독립생존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거. 독립.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게 자유는 강렬한 거죠. 그러나 자유의 속에서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책임이 뒤따르고 독립. 그래서 우리는 사유 공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이더라도 독립할 수 있게끔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 거기서 딱 집착해서 그 안에 너 인생 다 내 거야. 부부라고 해서 일일이 아침부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울타리가 좁은 느낌, 답답한 느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유공간을 인정하고 공유할 때 공유하고 이런 자유와 독립 생존의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떤 심리적 문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지. 성공적 정체감. 사람들의 관여를 통해 발전하는 것으로 자신과 주위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여길 때 우리는 성공감 느낍니다. 주위 사람이. 우리는 인간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본능이 있죠. 본능이.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가 많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핵은 가치 있는 거. 이걸 우리는 항상 지표를 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다 누구나 하고자 하는 거.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적 가치. 뭔가 사회적 가치 있는 게 이거 유익한 일인 거죠. 그런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이게 다 가치가 있는 거. 그래서 기준은 여기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건가. 이랬을 때 그게 목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도 목표 설정할 때 우리 성인들도 목표 설정할 때
얼마나 가치 기준을 봐야 되겠죠. 사회적 가치, 인정할 수 있는 가치. 그래서 사람들의 관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성공 통해서 자신과 주위 사람부터 이런 인정받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패배적 정체감, 부적응 행동이죠. 개인이나 자기 가치감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경우는 패배적 정체감. 그래서 부적응 행동이 남한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이랬을 때 이런 부정적 행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은 성공적인 정체감을 개발하지 못했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이걸 많이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게 곧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선택, 모든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 이론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의 첫 번째, 원리 1.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다는 거. 이겁니다. 욕구와 나의 want, 희망, 호판. 그래서 나의, 우리 내담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이렇게 일렁이 있는 건지, 무엇이 그 일렁인데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불안해요. 그러면서 뭔가 어떤 갈등, 어떤 행복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만족스러움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그 알아차리는 작업을 들어가야 되죠. 분석을 들어가 봐야죠. 그리고 내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그 바람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내담자에게 이걸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찾아 들어갔을 때 이제 이걸 중심을 두고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목표가 없을 때는 삶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무기력한 상태로 갑니다. 이 무기력함이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아주는 게 우리의 어떤 그 개인의 진정성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만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우리가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바람을 충족할 때 만족을 느낀다는 거, 바람을 충족했을 때. 그러므로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뭔가 행동, 원함이 늦어질 수 있으면은 뭔가 우리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원함을 알았을 땐 그 목표를 향해서 갔을 때는 즐거움이에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원함을 찾지 못하고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갔을 때는 이런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리 2. 인간의 행동 유발의 원인은 자신의 바람과 경험하는 환경으로부터 얻어진 지각 현상 간의 차이 때문에, 이 바람과 경험이 그러니까 내부의 욕구와 외부 현실이 어떻게 해요? 그 차이점 때문에, 이 차이점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심리적인 갈등의 문제 현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점에 점점 도달했을 때, 내가 원하는 현상이 이루어졌을 때 희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지금 현상이 왔을 때 그 희열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전 행동, 전체적인 행동, 어떤 토탈 비헤이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하고 느낌, 그리고 생리적 변화 현상, 요소를 구성돼 인간의 전 행동을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 행동은 어떤 생각과 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루어지죠. 생각, 감정, 행동, 이런 느낌, 이런 게 전반적인 게 모두 전 행동이 목적이 있다는 거. 다음에 행위, 사고, 느낌, 모두 행위와 사고, 느낌,
생리적 변화 현상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개인의 내부로부터 생성되면서 대부분 선택에 의한 거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종합적으로 또 이런 유기체가 종합적으로 움직여지면서 이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선택에 의해서 지금 결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현 위치, 지금의 위치는 선택이 모아져서 선택이 누적되어서 지금 현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면 이것은 선택을 참 탁월한 선택으로 왔겠지만 어떤 지금 내 삶에 충족감을 못 느끼고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어떤 시행착오,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순간순간의 선택이 참 탁월해야 되겠죠. 탁월한 선택을 하라.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선택, 가치 있는 선택. 이게. 그 다음에 원리 5. 인간은 감각체계와 지각체계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감각체계, 지각. 개인은 두 개의 차원, 즉 1차 수준의 지각과 2차 수준의 지각으로 실체를 인식하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지적체계가 있죠. 지적체계, 그 지적체계가 있는데 수치로 보면은 0에서 100 이런 체계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느낌체계, 지각체계, 이런 감정적으로 체계를 하는 이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지적체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한 사람, 감정적으로 행동한 사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했을 때는 이 지수가 아주 낮죠. 굉장히 지수가 낮은 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한 사람. 그러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기 지적체계로 잘 조율하고 조정하고 지적체계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지수가 높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뭐 자기가치 지수라든가 이런 지수 체크하에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지각 세계로 걸러서 이렇게 했을 때 지각 체계를 많이 세상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지적 체계를. 그러면 이제 현실 치료의 상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현실 치료의 목표는 무엇일까? 현실 치료의 목표는 내담자가 책임질 수 있고 우리 상담자가 책임도 질 수 있고 또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달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달성을 하는데 그건 뭐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욕구, 그 바람, 그 욕구 그것을 우리가 점점점 달성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 달성을 시켜나가는데 기준은 뭐냐? 가치 있는 기준의 목표로. 그래서 심리적 욕구를 달성했을 때 이 만족감이 계속 확대되면서 어떤 심리적 증상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성숙된 우리 건설적인 삶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 현실치료의 상담자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일단 현실치료 말대로 현실이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 현실치료는 우리 아이들, 한체 뭐 초등학생들 이런 젊은 청소년들에게 현실치료를 많이 사용하죠.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이런 가이드 또는 관리자의 역할을 그래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할을 현실적으로 행동을 평가, 지금의 너의 행동 이것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공하고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동 그것을 이제 평가해 봐야죠. 이 행동이 분석을 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주변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이 지금의 현실적인 행동을 평가하면서
또한 이러이러한데 그럼 대안을 어떻게 할까? 다 우리 상담자가 대안을 찾아주지 말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한번 너 생각을 한번 얘기해. 그래서 한번 자기가 대안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대안을 찾도록 조금 부족한 거는 살짝 건드려줘서 내담자가 대안을 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역할 상담자는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서 내담자의 삶을 변화하도록 지지해주는 거죠. 지지해줘서 돕는 촉진적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지금 이 원하는 삶을 가도록 지지적이고 촉진적 역할을 하고 상담자는 또한 이 내담자가 원하는 좀 모델, 존중할 수 있는 모델, 닮고 싶어하는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진행 과정, 현실 치료의 이제 진행 과정은 첫째, 뭐냐, 아이원트를 찾아야 되겠죠. 아이원트 뭐냐, 욕구, 바램, 지각을 탐색한 거. 우리 상담자는 끊임없이 우리 내담자의 욕구를 찾는 역할, 이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담자의 바램, 아이원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각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냥 막연하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좀 골똘히 집중해서 아이원트를 찾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성을 찾아가는 거죠. 나의 진정성. 그 핵심을 좀 더 내면 더 깊이 나를 들어갔다 오면은 세상이 더 넓어 보일 것입니다. 정말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원하는 게 무엇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았을 때는 이 한 평만한 공간이 10평, 100평. 우리 가장 빠른 게 생각이라 그랬죠. 아주. 사람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나의 원투도 있지만 상대가 타인들이 원하는 또 나한테 원하는 게 있죠. 내 부모가 내 주변 사람 내 조직원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기대 또 외부의 기대도 있을 거고 외부의 원함이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는가 어떤 시각으로 상대들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줘 내가 원하는 타인들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봐줬으면 하는 이게 그래서 상대가 외부에서 나에게 바라는 시각도 있지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 시각에 내가 바라는 원하는 그 시각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각을 바라는 시각 이런 걸 확인해야 되겠죠. 두잉 찾기 현재 행동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ING 과정을 찾아봐야 되겠죠. 나의 행동이 왜 이러한 행동, 이러한 감정 이러한 감정을 또 이러한 감정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한번 평가해 보는 거.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면서 하루를 다 소모하는 거야. 생산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이 감정이 화를 냈더니 그 화가 진정시키는데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뭔가 거짓말을 하는 어떤 내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짜내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위한 궁리하는데 모든 시간을 소모해버려. 또 이걸로 거짓말로 때워야 되고 이것도 거짓말로 때워야 되려면 거짓말 만들어내기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시간이 들어요. 우리가 있는 진실 그대로는 머리 돌릴 필요가 없죠.
즉각 시간을 뭐 궁리하는 데 시간 보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허위적인 삶을 살려면, 거짓된 삶을 살려면은 거기에 대한 궁리, 머리 짜기 위해서 이 건강한 삶을,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내담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탐색하고 도와줘야 하는 적. 지금 너가 하고 내담자 하고 있는 생각, 행동 이런 게 지금 내담자가 원하는 삶이 지금 살아가니까 이걸 예측해 보는 거야.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한번 손에 만지듯이 한번 지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대로 가면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 거고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이고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 지금 이 상태 이대로 갔을 때는 이런 식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볼 필요가 있죠. 이때 현실 치료자는 통제 가능한 행동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통제 가능한 거,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그 영역을 알아야 되겠죠. 내담자의 능력, 어느 범위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아무리 좋은 어떤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수행할 수 없는 범위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갖고 있는 잠재력 이상은 능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이제 초점을 두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그 원하는 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또 선택해서 그러면은 그 선택한 것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해 나아가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준비해 놓지 않고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바램만, 원하는 것만 알고 내가 실행하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기회가 있지만 내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질문에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램을 얻기 위해서 내담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 너가 원하는, 내담자가 원하는 그 욕구와 바램, 그 희망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램만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딱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셋째, 인비루션, 내담자에게 행동의 평가를 요청하기. 행동의 평가를 요청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자기 평가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런 에볼루션을 통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아니면은 그릇된 행동인지 평가를 하고 당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나 도움이 되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지, 원하는 것을 가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거 어떤 규범에, 규칙에 어긋난 건지 맞는 건지 이걸 지표로 항상 우리가 대입해 봐야 되겠죠. 대입해서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인가? 우리 가지고 있는 출발점을 봐야 되겠죠. 이게 현실 가능한 것이 허무맹랑한 우리의 바램,
이거는 우리의 좌절감만 더 크게 느끼고 상실감만 느낍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어떤 계획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의 자원이라든가 능력인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그게 우리는 현실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걸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진행과 당신 인생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도움이 되는 계획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플랜이 이루어야 되겠죠. 행동에 대한 긍정적 계획을, 플랜 짜기, 부정적 계획인지 긍정적 계획을 짜서, 계획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의 경험이 많은 내담자로 하여금 실천해서 성공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감을 줘야 되겠죠. 성공감을 줘서 계획의 연장 단계로 계획서를 또 쓰고 누군가에 말하거나 약속할 것을 요구한 상담자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뭔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라이팅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라이팅해서 이걸 상담자에게 보고해보고 꼭 언어화 시켜보고 이걸 자꾸 주변에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실행이 더 강력해지겠죠. 그러면은 상담 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치료의 기법. 유머 사용. 기법으로 이런 유머 사용은 상담자가 유머를 통해서 내담자와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면 내담자가 그 소속감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역설적 기법. 내담자가 저항할 때 모순된 요구나 지시를 주어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언어 충격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역설적 기법은 상당히 잘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우울증의 환자라고 생각하면 다 우울하게끔, 이런 역설적으로 더 우울하게끔, 가족이 더 협력해서 더 우울적인 환경에 빠지게끔, 바닥까지 가게끔 하는 거죠. 뭔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계획적으로 더 비난을 계속 받아야 되고, 비난의 극치까지 가게 되면 자기가 정말 이거는 사람도 아니지, 자기 스스로가 인간도 아니지,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무기력 늪에서 바닥까지 가서 털고 일어나겠고, 이런 역설적인 중독자에게 더 하게끔 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지겨워서 나오게끔, 우리 강박증 환자라든지 어떤 컴퓨터 중독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해 볼 수도 있죠. 극단적일 때. 그 다음에 직면. 현실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변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면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책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직면에서 그걸 책임지게끔, 이러한 직면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런 현실 치료가 어떤 사회에 기여했던 것, 공헌점이라든가 제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헌점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요시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대한 현재 중심을 둠으로써 문제 해결의 시작이 용해합니다. 지금 문제, 지금 현재 이 행동으로서 치료적 접근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 기어에 나온 문제를 두고, 또 과거를, 어린 시절 경험을 별로 중시 여기지 않고 지금부터 행동 수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현실 치료. 행동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활동을 계획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선택, 능력을 향상시켜서 해가는 거예요. 지금도. 다 가능성 열어놓고. 아무리 어린 시절에 고통, 안 좋은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가치 판단을 해보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여기 위기상담에 많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죠. 직업에도 이런 직업상담, 교정시설, 지금 행동수정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 상담이
여기 현실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실 치료가 공통점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제한점도 있겠죠. 이런 제한점을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현실 치료에 대해서 어떤 게 있나 이렇게 현실 치료 해봤죠. 그래서 우리 현실 치료할 때 많이 도구로 그림을 그려보게끔 하죠. 많이 나무를 그려보게끔 하고, 또한 나무도 그려보고 집을 그려보기도 하우스 그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그려보기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또 접근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현실 치료에 대해서 어떤 주요 개념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현실 치료의 어떤 치료 기법 이런 등등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열등감 치료로 여러분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